20세기 뉴딜 현장에 있어서의 현장 활동가에 대한 역할을 사례로 들면서 활동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것들을 끝으로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이름이 지속가능 도시 재단이에요. 그래서 지속가능이 뭔가, 지속가능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단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한 5번 정도 본 PPT들이 몇 장 들어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활동가의 앞에 지속가능 도시 활동가라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속가능 도시가 뭐냐라는 고민이어서 여는 카트로 열었습니다. 지속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기를 기대하는 게 지속 가능한 거죠. 계속 있으면 좋은. 근데 나는 있고 너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특히 우리는 지역이 수원이니까 수원이 지금의 모습처럼 계속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지속가능하다는 단어가 저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라면 이 지구라고 하는 동그란 지구촌, 그렇죠?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구 환경이 인구가 급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연환경보다 사람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휩싸인 게 한 거의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구의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연을 너무 훼손하지 않고 또 쓰레기도 너무 많이 만들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시도 만들어 가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자, 그 삶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세운 게 지속 가능 도시 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단의 비전이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시민의 폿, 이렇게 저희가 비전을 정리를 했는데 그러한 비전의 어쩌면은 가장 총화가 지속 가능 도시 활동가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단에서는 여러분들을 도시재단에서 배출해내는 역할을 맡지만 기대도 크고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지구적으로 오래 돼 왔고요. UN 헤비타트라고 하는 조직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오랫동안 전 세계 의지로 이끌어 왔습니다. 2년 전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달 뒤에 키토에서 헤비타트 3차의 선언이 있었는데 이때 이른바 새로운 도시의제가 발표가 됐고 이 도시의제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참여의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제에서 시사하는 것을 한 2가지 정도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옛날에는 환경중심 또는 도시중심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쭉 더해서 환경부문과 경제부문, 사회, 문화, 정책, 제도에 이르기까지를 다 이렇게 섞어서 함께 생각하고 그것들이 섞어서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틀에서 도시재단 또한 이렇게 마을 공동체, 또 도시 재생, 주거 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경제, 창업, 그 다음에 미디어, 물환경, 지금은 급식에 이르기까지 부문적으로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일반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의 의제가 융복합되는 흐름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체적 역할에서 보면 처음에는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여러분들이 주도해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정부를 넘어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 시민을 어떻게 길러가느냐가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이 건물에 있는 수원시정연의 시민자치대학을 열어서 시민들의 계속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죠. 정부도 사실은 이런 흐름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지역발전이라는 틀에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지방의 역할 그리고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살피고 있고, 아마 오늘 사례로 드는 현장활동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저러한 중간지원 조직과 지방에 있어서 풀어내가는 도시재생 뉴딜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단은 뭐 하느냐? 아마 이 같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가 복잡해지고 특히 다양한 주체의 이견들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행정 혼자 하던 역할에서 시민과 함께 해나가는 이른바 시민과 행정의 협치가 그냥 일상화됐습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서는 서울시가, 기초로서는 수원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민관의 협치를 실험하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또 고민이 생긴 거죠. 너무 많아져가지고 복잡하다. 그리고 뭐 기능이 조금 서로 비슷비슷해진 것 같다. 예산이 좀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협치 조직들을 통합을 해서 새로운 지속가능 도시를 풀어가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의 첫 단계로 태어난 게 저희 도시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원시의 1부 시장님과 2부 시장 산하에 있는 저렇게 많은 과의 일들을 저희 도시재단에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 7월까지는 사실은 또 지속가능과라고 해서 저희와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같이 하는 과가 있었는데 올 7월 1일부터는 좀 더 흩어졌어요. 그래서 융복합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부 시장님 쪽의 지속가능과에서는 이제 도시재생하고 주거복지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국의 이제 물환경 쪽에 저희 물환경센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시장 쪽에는 사회적 경제와 창업, 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제 마을 르네상스가 일부 시장님 쪽으로 이동이 돼서 마을 문화팀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단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져서 파트너들이 센터마다 이렇게 있는데 총괄해서 보기가 어려워진 지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일을 좀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재단이기 때문에 해야 될 몫이긴 하나 융복합에 대한 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은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나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움직이나? 이런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풀어왔던 거는 이제 행정하고 이렇게 시민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지원 조직인데 다 해결하는 건 아니라 가장 행정 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편한 게 사람 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의견을 묻고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사람들을 키워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 중에 주민들과 만나는 일들, 이거는 거의 이제 저희 중간지원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회의하고 열고 행사하는 거,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시설 사업들 이런 거는 이제 좀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만들고 나서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경우들은 지금은 각 분야마다 속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그런 지점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좀 더 키워나가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기르는 일이 사실 중간지원조직에서의 첫 번째 일이어서 여러분들이 도시재단에서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인재들이다라고 재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이제 복잡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 투하되고 있는 데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일들입니다. 현재 행궁과 도청 주변, 그 다음에 수원역 앞에 세 군데 현장지원센터가 작동되고 있는데, 저곳에서 일할 활동가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업무는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시민의 덫이라는 비전 하에 3대 목표 10대 전략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뭐 좀 낯이 있겠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도시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활동가분들도 해야 될 키워드가 이제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부문 간의 융복합, 주체 사이의 협치,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저희들이 가져가야 하는 몫이긴 하나, 활동가분들이 할 몫은 앞에 있는 두 개, 부문 간의 융복합 그리고 주체 사이의 협치를 여러분들이 해야 나가야 된다. 뒤집으면 활동가로서의 역량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저 두 가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생략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재단에서 힘들이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 기르기. 그래서 주체를 찾아내고 그 주체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특히 융복합 역량을 키우는 게 사실은 재단에서는 가장 고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주민주체를 거쳐서 공동체 주체를 거치고 일본 사회적 경제 주체까지도 가고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저거를 넘나들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아마 활동가로 여러분들이 커가는 과정일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을 드리면, 마을현장센터에서는 씨앗발굴이나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그 형성된 주체들로 하여금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면서 공동체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러한 수단을 통해서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의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는 주체를 찾아서 기른다, 이게 더 목적이 있다,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별로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리더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죠. 마을에서 주체를 찾아서 주민주체와 공동체 주체를 길러내고 작동해야 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기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더해서 도시생의 현장에서 부문 간의 융복합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고, 이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사회나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가로 또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계속 역량들을 좀 집중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중에 이제 앞부분들이 조금 좀 비어있거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지속가능도시 활동과 과정이죠. 기초와 성장, 그리고
전문 과정을 통해서 이번 96시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필요한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거의 대부분 아마 좀 흡수하실 것 같은데 다양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저희 재단이 현재 8개의 센터와 기획운영팀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들을 이렇게 아주 절차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PPT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건데 마을센터에서 주체 찾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이제 그분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시생에서는 현장을 담당할 주체를 길러내는데 이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계열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좀 복잡은 한데 아마도 2년, 3년 지나면 아마 이런 순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공간 단위로 해석하면 마을의 공동체 주체가 많이 나타난 곳에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도시생 사업이. 그곳에 도시생 사업을 찾아내야 그 지역 자체에서 주체들의 역량이 커져서 마을을 스스로 재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센터가 먼저 가고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재생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서 재생센터가 들어가면 함께 주거복지나 옆에 있는 센터들이 같이 들어갈 걸 기대를 합니다. 이 사이에서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르네상스 센터에서는 이제 씨앗 발굴을 비롯한 주체 발굴과 성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마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2군데, 하반기에 또 4군데를 공모해서 6군데가 진행이 되고 이 가운데 역량 있는 곳에서 아마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마중물 사업이 약 1억에서 2억 단위의 사업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것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주체들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재생 사업으로 아마 확대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한 4년이나 5년 자체적인 재정보조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다시 재단은 빠지고 함께했던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재생회사를 꾸려서 마을을 자치 관리하는 형태로 가면 재단은 또 다른 뒤에 나타나는 마을을 찾아서 그곳으로 이동해서 저런 사이클을 돌려주는 지금은 이게 계열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이러한 순서를 찾아가는 쪽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계획까지는 마을센터에서 중심이 되지만 소규모 재생과 도시재생은 재생에서 중심이 되고 맨 끝에 있는 마을관리 사업은 이건 이제 재단에서는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고 이제는 재생을 이끌었던 마을의 주체들이 마을 재생회사를 꾸리고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파트가 같은 거죠. 각 센터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내서 학습과 마중물 사업들을 풀어내고 있는지를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앞에 드렸던 카트에서 보면 마을 관리거든요. 마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해줄 거냐. 아직까지 저희가 실험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행궁동에서도 그렇고 매산동 릴슨 사업에서도 그런데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담당해야 할 거냐를 고민하는데 이것들을 처음서부터 도와줄 수 있도록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재생회사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복합 거점을 확보하고 그 주체를 형성시키는 일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열화가 됐다면 이미 초창기에 마을을 이끌었던 주민들이 그 안에서 사회적 경제화를 거쳐서 마을 재생의 씨앗들로 성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엉켜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 벌써 재생의 주체들이 발굴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요거를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그 공간에 들어갈 기능도 설정하고
그러한 주체들을 초창기부터 도와주는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의 모델들을 현재 외삼동 르네상스 사업에서 펼치고 있다는 소개를 드립니다. 이게 CRC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단은 이제 한쪽에서는 여러 개의 센터가 각 마을의 주체들을 찾아내고 그 주체들을 공동체 주체나 사회적 경제 주체로 키워주는, 그리고 그 의제를 통해서 동력이 필요한 곳들에게는 소규모 재생 사업이나 또 필요하면 더 큰 사업을 발굴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현장 지원 센터를 가동을 해서 아마 그 마을의 주체들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을 헬스장수 센터에서 커진 공동체 주체나 사회적 경제 주체가 되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현장 지원 센터에 결합이 되는 모델로 상정합니다.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1, 2년 차에 마을 재생회사의 씨앗을 아마도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 지원 센터가 작동되는 순간 한쪽에서는 민간의 마을 재생회사의 씨앗들이 동시에 커지게 될 것이고, 기대를 한다면 현장 지원 센터가 3년, 4년 갈 것도 1년 정도씩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재단은 이제 후원으로 남고 그 마을은 마을 재생회사가 스스로 마을을 자치관리하는 이런 모델을 꾸리고 있다. 이 주체가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에서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8년에 걸쳐서 진행했던 마을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사람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사회적 경제와 창업 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조사하면서 현재 가입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습 이력,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활동하는 강사 활동 이력들도 이 아카이브에 그대로 탑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활동했는지 이렇게 요새 참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저절로 다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에서.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시 전체에 대한 거를 이렇게 뭐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동 단위로 이렇게 해당 장소 단위로 이제 이것들을 계속 표시를 하게 되는 르네상스에서 했던 공동체 주체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했던 주체들까지도 한 동 단위나 마을 단위로 다 찍히면 아주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업들이 많이 되고 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거는 뭐 재단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다 공개되는 그런 아카이브 팀이 돼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좀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공간 단위에 대한 이해도들을 높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홍보를 위한 SNS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제가 끝나고 나서 홍보하는 기능이 아니라 의제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의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이 안에서 스스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으로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과정도 이 안에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커뮤니티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활동과 궁금증들을 이 안에서 계속 서로가 풀어내가면 이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엔 무슨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자치대표로 해야 되나? 이런 거? 총무 뭐 이런 거? 반장이야 이름이? 회장이라고 그러지. 반장님이 누구세요? 반장님? 반장님이세요? 반장 조금 직함을 올려주면 안 될까요? 회장님. 회장님께서 그럼 커뮤니티도 직접 관리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커뮤니티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어? 논의는 무슨 시작하기 전에 방을 만들어 드리라고 늘 그랬는데, 커뮤니티 방을 만들고
그 방을 바로 그냥 이렇게 수강생분들한테 인계를 바로 해주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손을 떼는 방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18분인가? 네. 18분이 시작을 하는 순간 소통하고 쓰기 시작해야 이게 끝나고도 살아있는 거지. 끝나고는 사실은 뭐 맨날 볼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사실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96시간 동안 매일 있을 때 이걸 놓으면 그때의 추억이나 그때의 자료들을 여기 와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계속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거는 커뮤니티를 바로 개설을 해드리라, 먼저 해드리라 했는데 반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 회장으로 바꾸죠, 뭐. 회장님께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특히 우리가 기우는 주체들 역량이 아직은 좀 낮기 때문에 활동을 한 때 필요한 게 공간이에요. 이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지역별로 많이 분산시켜 줄 거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유 공간을 확충해내는데 재생사업에서는 복합거점이라고 하는 공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나 사업추진협의회 멤버들과 함께 활성화 계획을 집하는 과정에서부터 복합거점의 크기와 입지, 거기에 무엇을 둘지를 고민을 하게 되어서 공유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커뮤니티지원센터와 행정지원센터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이거 아시다시피 거북시장에 있는 영어마을 사랑방, 영어마을 사랑방 잘 쓰고 계시나요? 손님 많이 오나요? 홍보 좀 해주시면 좋겠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원역 동쪽에 있는 매산 르네상스에서 올 겨울에 이제 오픈될 공간입니다. 여기에도 복합거점을 만들어내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마을 재생회사를 대신할 주체가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말로 마을 관리를 자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텐데 여기서 실험이 먼저 될 것 같아요. 저 행궁동에서 먼저 될 것 같았는데 도시 르네상스 사업에서 먼저 한번 시범을 하겠습니다. 2개가 생깁니다. 약 100평 정도의 공유 공간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 두 공간에 임대료를 부담해서 운영하게 해줄 그런 창업 주체, 사회적 경제 주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요 동네에 이른바 마을 자치를 좀 해줄 주체, 이런 주체들을 저희가 찾아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관과 성장관, 사회적 경제운동센터, 그 다음에 또 각 동에 흩어져 있는 마을 사랑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나 청년 창업가들이나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공간에 이제 이른바 지역 주도의 혁신 리더가 될 활동가들의 공간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마을 사랑방에는 재단의 코디네이터들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며 지역에 이제 거점 역할을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주거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그 광교동에서 이제 불이 나서 오셨던데 그분은 좀 소득이 좋아서 그런가 지하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일 쏠리기 지나가고 나면 혹시 전화가 올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집이 침수되거나 그러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 3개월 정도로 단기로 제공해지는 긴급주거 공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나 창업이나 활동 이런 다양한 틀에서의 많은 공유 공간들을 저렴하게 얼마나 더 우리가 가질 거냐 이것도 사실 저희에게는 중요한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실험하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사업비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부문의 사업들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현재 도시재단에서는 다양한 부분의 활동들을 도시재생 사업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민지원센터